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예비후보가 14일 경기 북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홍 후보는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안보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안보를 튼튼히 함과 동시에 군사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금 교섭 결렬로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던 경기도 공공버스가 일단 정상 운행됩니다. 경기 지역의 자동차 노동조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협상을 벌인 끝에 조정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가 잇따라 폐쇄되고 있는 가운데 폐쇄된 집장촌들이 동두천시에 모이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양주 천일홍 축제가 취소됐지만 만개한 천일홍이 가을 향기를 뽐내고 있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예비후보가 14일 경기 북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홍 후보는 이날 남양주와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차례로 방문해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홍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안보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안보를 튼튼히 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는 그러면서 안보를 튼튼히 하면 경기 북부 지역 군사 규제 완화도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후보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경기 북부 지역의 중첩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임금 교섭 결렬로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던 경기도 공공버스가 일단 정상 운행됩니다. 경기 지역 자동차 노동조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협상을 벌인 끝에 조정을 취하하기로 하고 버스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최종 타결된 것은 아니라며 다음 달 재조정 신청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 측은 서울, 인천 지역 준공영제와 비교해 월 52만 원 적은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민영제 버스에도 1일 2교대 근무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양주시가 2022년도 생활임금을 1,2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양주시 생활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물가 수준과 양주시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50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090원 높은 수준입니다.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에 속도를 내고 있죠. 그 가운데 경기도 내 여러 지역에서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동두천시의 현실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다른 지역의 성매매 집결지들은 지금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동두천시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지금 생현 칠리의 그 집장촌이 구도심 일대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런데 최근 수도권 내에 대규모 집장촌들이 폐쇄되면서 그곳에서 영업하던 업주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그 시민들의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수원, 파주, 평택, 서울, 미아리 등 집장촌 폐쇄 지역의 업주들이 우리 동두천에 생현 칠리 등으로 들어와서 영업을 한다는 제보입니다. 이들이 밤에 차량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와 야간에 영업하고 낮에는 다시 이제 돌아간다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상당히 우려 섞인 제보를 해주셨고요. 네, 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이라면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집장촌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의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중앙에 있다 보니까 큰 시장하고 또 이제 양키시장, 중앙시장, 보산동까지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중간에 막혀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기피하고 있고 또 우리
다니시는 분들이 학생들과 학부모가 이쪽 길을 다니기가 좀 꺼려하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권도 좀 예전 같지 않고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요. 예, 다른 지역의 집장촌들이 이제 동두천에 제대로 둥지를 틀기 전에 막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자,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단속의 여지가 좀 불가능하고 앞으로 이제 경찰 쪽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떤 불법이 있다면은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일단은 충분히 알았고요. 장기적인 우리가 이제 단속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기에는 또 인력도 그렇고 해서 저의 생각은 충분한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집장촌을 좀 폐쇄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많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충분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시에서 협상해 나가면서 이쪽을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서 공원을 하든지 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90명 발생하면서 전날보다 81명 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600명대로 증가한 건 닷새 만입니다. 확진자 증가로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67.6%를 보이며 전날보다 1.2% 늘었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은 76개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은 54.9%입니다. 경기도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신청 현장에 최창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줄지어 찾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부터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한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 상위권이라고 그 사람들을 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냈을 테고 당연히 불공평하지. 조언을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와서 신청을 하러 왔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는 그래도 다 준다니까 그나마 조금 그냥 고맙게 받는 거죠.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총 253만여 명으로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입니다.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신청 첫 4일은 홀짝제를 실시합니다. 12일과 14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 13일과 15일엔 홀수인 도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가 시작된 지 11일 만에 내국인 대상자 169만 명이 신청해 67%의 신청률을 기록했습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을 도민께서 받으셔갖고요. 근 2년 동안 그 코로나 상황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과 사용처가 같고 올해 안에 써야 합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 네, 더위가 지나가고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면서 산과 들에는 가을꽃이 만개했습니다. 네, 천일홍 축제로 유명한 양주에서는 코로나19로 축제는 취소가 됐지만 수백만 송이의 가을꽃이 만개해 가을 향기를 뽐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드넓은 공원의 천일홍이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며 자태를 뽐냅니다. 보랏빛 천일홍은 성큼 다가온 가을을 자랑하듯 선명한 빛깔을 드러냈습니다. 눈 내린 들판을 보듯 하얀색 천일홍도 가을이 왔음을 알립니다. 3, 3, 5 짝을 지은 아이들은 꽃 구경에 여념이 없고 가족과 연인들도 꽃길을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1년 반 이상 코로나19로 전 모든 국민들이 답답한 생활을 했었잖아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실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넓은 공원에 나와 보니까 정말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고 너무 아름답게 조성을 해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을의 전령사로 불리는 억새도 핑크빛 옷을 입고 가을 바람에 흩날립니다. 아지랑이가 핀 듯 하늘거리는 핑크 뮬리는 가을을 만끽하라며 손을 흔듭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쌀이도 군락을 이루며 파란 가을 하늘과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만개한 가을꽃을 카메라에 담느라 저마다 부지런히 셔터를 누릅니다. 가을 햇살을 잠시 피해 그늘에 모인 친구들은 사진기에 추억을 담아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더 빛이 나고 우선 여기가 제일 좋은 게 굉장히 넓잖아요. 넓어서 많은 종류 예쁜 꽃들이 많아요. 더 가을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고 싶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13만 제곱미터의 양주 나리공원에는 천일홍과 핑크뮬리, 뎁사리 등 수백만 송이의 가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나리공원을 개방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감염을 피하기 위해 하루 관람 인원은 9,000명으로 제한했으며 인터넷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가을꽃이 절정을 이룬 나리공원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가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3일에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의 5분 발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117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 경기도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동의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청년 기본금융지원,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경기도의회가 최초로 제정한 재택의료센터 지정 조례, 쓰레기 담으며 걷기 조례안, 자살 유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1월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등 경기도 주요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도민의 삶에 밀착된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회기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쌀 원산지 거짓 표시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섭니다. 수사 대상은 도내 쌀 가공업체 30곳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행위, 위해 식품 원료를 제조 판매한 행위 등입니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해당 제품은 압수해서 폐기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나라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